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국내장에 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좀 수급세가 눈에 띄는데요. 오랫동안 좀 많이 좀 눌려왔었던 우리나라 시장에 다시 한번 좀 반등세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특히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의 반등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야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캐즘 그리고 트럼프 관세에 눌려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었던 2차 전지 업종 쪽에 좋은 얘기들만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AI 시대 쪽에 2차 전지가 가미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과대 낙폭을 한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어느 섹터가 가장 좋냐라고 한다면 2차 전지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양자도 있고 굉장히 핫한 그리고 떠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지금 어느 기업을 신규로 매수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2차 전지는 단연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나온 대형 호재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AI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대장주까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슈퍼 사이클이 다시 한번 다가오려고 하고 있고요. 슈퍼 메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그 종목들, 기업들에 대해서 잠깐 리뷰를 하고 갈 텐데 자, 12월 23일 새해가 밝기 전 가장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한미반도체 86,700원에 여러분들한테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송 이후에 2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5%에서 한 20% 사이 정도 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좋은 흐름이고요. 한미반도체 여전히 상승 돌파 시도 중에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 방송이었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배터리 로봇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바닥 자리에서 잡아가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15% 가까운 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CES 그리고 그 이후까지 바라봐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리고 한미반도체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주식 공부방 참조자 여러분 11,679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슈들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참여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게 영상 중반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이야기를 나눠 봐야 될 텐데요. 총 3가지의 호재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가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호재라기보다는 악재 해소긴 합니다. 미국 트럼프 1월 20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우리가 관세 관련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관세 관련된 악재들이 하나둘씩 해소가 되고 있고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해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 아이오닉을 포함한 5종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IRA 전기차 보조금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바이든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2025년에 전기차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적자 폭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2차 전지의 기회의 장이 열렸다. 그리고 전기차 부지 자체가요. 어쨌든 공화당 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물량이 많다는 건 미국 노동자들을 더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주던 보조금을 안 주기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7,500달러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얘기를 했었던 내용과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보조금을 현대차에 처음으로 지급했다라는 데에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이 지급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내년 북미 시장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미국 시장에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 보조금이면 그래도 보조금 지급해 주기 때문에 관세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관세 주고 보조금 받아온다라고만 생각을 해도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국이 리튬 추출 음극재 가공 기술 수출 통제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쉽게 얘기를 해서 리튬 안 팔 거고 음극재 가공해서 너네한테 안 팔 거야. 누구한테? 미국한테입니다. 자,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보안 기술을 유출할 수가 없다. 너네 AI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냉정하게 2차 전지 잘하죠. 2차 전지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나라 쪽에 리튬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극재, 음극재 기술력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는 리튬보다는 니켈 배터리 쪽에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LFP 배터리야 전기차의 보급 그리고 저렴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UAM도 마찬가지고요. 선박 쪽도 마찬가지고요. 차세대 배터리와 AI와 양자가 기술이 합쳐지게 되면서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배터리는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니켈 배터리가 대접을 받는 시기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국 쪽에서 리튬 관련해서도 공급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타격을 받는 건 단순히 테슬라밖에 없고요. 특히나 테슬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게 중국 쪽 공장에서 리튬 받아서 직접 팔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또 타격이 없네요. 자, 그렇다는 거는 미국 쪽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 뭡니까? 바로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 중에 전기차가 뭐죠? 바로 사이버 트럭입니다. 그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니켈을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점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하이니켈 그 양극재를 LNF가 납품을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이니켈화를 조금 더 앞당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중국이 이거 뭐 가만히 뭐 자기들 문 잠궈 놓고 뭐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중국 쪽에서도 관세 폭탄을 맞고 뭐 수출 금지를 한다 하더라도 기업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CATL이 있고요. 그다음에 BYD가 있는데 CATL은 배터리 업체고 BYD는 또 완성차 업체니까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BYD 관련해서도 이 관세 관련된 또 이야기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다가 팔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쪽에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우리나라 시장이 또 호재냐라고 한다면, 자, 미국이 중국한테 수입을 할 때 어떻게 되죠? 관세 폭탄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과 FTA 협약이 맺어져 있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보편 관세 얘기했던 5% 10% 이 정도는 붙겠지만 중국이 다이렉트로 납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힌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BYD가 이 방법을 지금 채택하려고 우리나라 공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조금만 더 보게 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더욱더 강화할수록 우리나라를 우회 수출 통로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BYD 뭐라 말씀드렸죠? 완성차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거 뭐죠? 미국 쪽에 니켈 수요가 늘어나네. 그러면 BYD도 어떻게 합니까? 니켈 함량이 높은 전기차를 생산하려 하겠죠. 자, 그렇다는 거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의 니켈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고 내지는 이 FTA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그냥 우리나라에 땅만 대준다 그래서 그게 중국 제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간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제조하는데 뭐 원재료가 100% 들어간다고 하면 일정 비율 이상을 우리나라 한국 기업 거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찍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 쪽에 수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수준 누구의 몫이다? 우리나라 양극재 시장의 몫이다. 아니면 뭐 소부장 업체의 몫이다. 이게 BYD 중국 자본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오히려 트럼프 관세가 우리나라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반사수혜를 좀 가져갈 수가 있겠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사수혜를 통해서 트럼프 관련된 관세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부분에 좀 좋은 이야기 앞서서도 다뤘지만 NCM 니켈 배터리 쪽에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의견들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FP 배터리가 싸구려다 였지만 결국은 박리담의식으로 효과가 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전기차로 간다가 목적이 아니라 전기차를 통해서 미래 기술로 간다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결국은 많이 팔아야 여기 있는 자율주행을 많이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전기차 자체적인 성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제 사이버 트럭을 메인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 사이버 트럭 왜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뒤에 물건을 많이 실어야 돼요. 미국 특성상 마트 가면 거의 일주일치 식량을 사 오잖아요. 물건 엄청나게 실어야 되죠. 그럼 출력이 좋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쪼끔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하이니켈 양극재를 써야 됩니다. 고출력 배터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통형 배터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양자를 또 필두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기조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점점점 미래 모빌리티가 늘어나고 있다. 선박도 마찬가지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UAM 도시망공교통 UAM입니다. 요거가 계속해서 좀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AI 시대도 더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전기 배터리를 빠르게 만들어서 선점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건 뭐냐면 바로 니켈입니다. 정확하게 로봇용의 그리고 선박용의 UAM 쪽에 뭐가 활용이 된다라는 얘기는 언급된 건 없습니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의 로봇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NF로부터 하이니켈 양극재를 납품받아서 배터리를 만들어서 로봇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테슬라 쪽에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출시한다.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생산한다라고까지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미 사실 테슬라 쪽에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를 활용한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납품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미래 시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AI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미래 가능성에 결국은 그걸 가동시켜 주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터리는 AI가 만들어 줍니까? 아니죠. 뭐 양자가 만들어 줍니까?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못 만들어 줍니다. 기술력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거를 출력시켜 주는 배터리가 필요하죠. 이제는 AI 시대에 반도체 시대에 반도체 연락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결국 그걸 가동시켜 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에 더 적합한 건 하이니켈 배터리 NCM 계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년에 적자 회복, 적자 폭 축소,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세가 끌어들일 수 있는 요 기술력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월 7 일에 CES가 개막을 할 상황인데요. 요쪽 모빌리티 섹터 쪽에서 이제 미래형 배터리 관련해서 현대 그리고 SK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한다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뭐 삼성 SDI 쪽에서는 뭐 새로운 계통의 배터리 공개를 한다라고 한 만큼 다시 한번 2차 전지, 결국은 CES 안에 왜 모빌리티가 포함이 돼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자 기술이 이번에 신설됐거든요. 에너지 전환 신설돼 있거든요. 디지털 헬스 신설돼 있거든요. 결국은 미래 기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단순하게 그냥 환경을 위해서 환경 그냥 걱정을 해서 그게 아니에요. 기름 넣고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거 AI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확실하게 이걸 출력시켜 주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AI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AI 가동하는데 뭐 석유가 필요합니까? 석유는 이 엔진을 돌게 해 주는 그 원동력, 불에 태우는 거고, 전기 배터리는 이 배터리를 가지고 AI를 가동시켜 주게 하는, 우리가 컴퓨터 작동시킬 때 기름 쓰지 않잖아요.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I 시대, 로봇 시대로 갈 때는 석유 화학을 쓰면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기로 가야 됩니다. 2차 전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3원계 배터리인 하이니켈을 우리나라 K배터리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이번 CES에서도 좀 좋은 얘기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에 좀 하락세가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2024년 5월경에 너도 나도 니켈을 개발하겠다. 특히나 인도네시아 쪽에서 광산을 거의 오픈을 해버렸죠. 많이 캐가세요. 비싸게 사가세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엄청나게 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니켈 가격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재밌는 또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5 년부터 반등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반등을 왜 할 것이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니켈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 줄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생산 감축입니다. 너도 나도 광물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정말 쉬우니까. 그냥 광산 사 가지고 캐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는 돈이 안 되니까 회사들이 하나둘씩 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기준으로 지금 하나둘씩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 3 월에서 한 5월 정도 다시 한번 가격이 좀 잡히면서 2027 년부터는 다시 한번 역전하는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켈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차 전지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한번 역전하는 데드 크로스로 내려왔는데 골든 크로스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맞이해 줄 수 있는 그 시기가 2025 년이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K배터리를 어지럽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배터리, 중국 전기차였는데요. 중국 쪽은 미국 쪽 관세에 폭탄 예정이었지만 유럽 쪽 매출도 사실 상당했습니다. 벤츠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에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다리를 뻗고 있는데 요 유럽 쪽의 관세 폭탄이 중국 차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이 중국 차에 관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자 관세를 부과를 하고 나니까 수출액이 42%나 급감을 했습니다. 지난달 전기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작년 동기 대비 42%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한 달간 유럽으로의 전기차 수출액이 작년 동월 대비 36%, 수출 물량은 23% 감소를 했습니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지금 원래대로라면 2025 년부터는 탄소 배출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과태료 부과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100% 전환까지 선언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북유럽 국가들 뭐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쪽은 100% 전기차 이미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전쟁도 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유럽 쪽 지금 최근에도 프랑스 국회 난리 났잖아요. 거의 쿠데타 관련된 비슷한 게 났잖아요. 국회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보더라도 유럽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100% 전환 유예 폐지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한 상황은 유럽의 탄소 배출 허용량을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배터리에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중국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유럽이 중국 쪽에 관세 폭탄을 때린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유럽이 중국이 미워서일까?는 사실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 어느 정도 복종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복종이라고 하니까 좀 이제 거북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유럽도 미국 쪽에 동조를 해 주는 거죠.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러시아 제재를 지금 유럽 쪽에서 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천연가스 가지고 보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 편이겠습니까? 미국 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중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중국이 대체제로 누굴 쓰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쓰겠다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유럽 시장 캐파도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에서 확장 어쨌든 그 캐파를 좀 가져올 수 있는 요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뭐 트럼프 관세라든지 뭐 유럽 쪽 뭐 중국차 시장에 먼저 선점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 엔시엠 배터리 쪽이 너무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LFP 배터리 쪽에서 좀 소외돼 있었던 이 세 가지 겹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을 사야 되느냐 사실 아무거나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무거나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느 기업이 2025년 이러한 악재 해소와 더불어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줄 만한 대장주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는 관건이겠죠. 어느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자, 오늘 가져온 대장주가 바로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박프로가 준비한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기에 앞서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주식 공부방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럼 제가
뭔데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을 하냐. 네가 뭔데 나를 공부를 시키느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저는 투자 자산 운용사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문 인력으로서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파생 상품 자문 인력으로 제도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주식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너무 차트가 너무 보기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받아갈 수 있는 도움 모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드리는 혜택입니다. 제가 새해맞이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 한해서 누구든 무료 입장하실 수 있게 제가 신년맞이 이렇게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초대 링크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시겠는 분들, 그리고 뭘 사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 전부 다 이 방안에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드렸었던 종목들 몇 가지 좀 볼 텐데, 그린리소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한테 1시 3분에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1시 3분이면 언제죠? 요때네요, 요때. 요때부터 시작해서 2만 원 정도 됐던 주가가 2만 1,0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당일에만 한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종목도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12시 55분에 소개를 드렸었고요. 차이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요때네요. 요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2,2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약 8%에서 10% 가량 되는 이렇게 상승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당일에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소개를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도 공부방 통해서 소개를 드리거든요. 2025년 주식 공부방 앞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남아있는 2025년 쾌적하고 윤택하고 풍요로운 여러분들 주식 계좌가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1668-528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전송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가 수신 전용 번호죠. 최근에 뭐 문자를 보내가지고 뭐 스팸 쪽 팔리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도권 안에 있는 투자 자문사에서 제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공부방이다 보니까 수신 전용 번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방 링크 전용 외에는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박프로가 진행하는 새해맞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모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668-5284번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의 대박주 공개를 해야겠죠? 뻔하긴 했는데요. 역시나 다시 한번 대장이 된다면 우리나라 1등 양극재 출하기업인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을 선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 3원계 배터리 출하량이 1위입니다. 에코프로라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직접 생산을 하는 거니까 출하량 1위, 니켈 수요는 늘어나는데 가장 많은 공급을 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용 니켈 수요는 점점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자기 새로 생겨난 양자 AI로 인해서 자, 이 그래프보다 더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니켈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는데 이 니켈 배터리에 대한 출하량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우리나라 K 배터리 그룹들의 주가 하락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IRA도 있겠지만 결국은 무리한 확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확장을 했는데 보조금을 안 준다. 확장을 했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결국은 이게 다 적자로 돌아오거든요. 실제로 적자 전환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놨었던 캐펙스 확대, 자, 캐파에 들어가는 요 투자금을 캐펙스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는 모든 재원의 캐펙스라고 합니다. 인력도 포함이 되고요. 금전도 포함이 되고요. 이 캐펙스 확대가 수익성의 발목을 잡았다 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연간 실적 줄적자를 만들어 줬었는데 이제는 이게 2025년에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자마자 가장 빠르게 움직였었던 기업이 에코프로기도 하고요. 에코프로의 공시가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대해서 지분 확보를 했다라는 것, 추진했었던 걸 이제는 현금으로 취득을 했다라는 것, 불확실해서 취득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년을 본격적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왔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니켈 공장을 통해서 광물을 가지고 오고 이제 열심히 니켈 찍어서 내년에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에코프로 HN이 우리나라에 초평 사업장을 준공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하면서 대금 납품을 한 건데 좀 저렴하게 하긴 했어요. 어쨌든 상호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겠죠. 자, 생산 공장도 만들었겠다. 그리고 지금 광물도 가지고 왔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겠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쪽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쵸? HN 쪽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BM 쪽에는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투자하지 않고 꽉 먹고 알 먹기로 BM은 뭐냐?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서 수혜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HN 쪽에서 물론 투자한 만큼 원금을 회수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아웃풋에서 인풋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BM은 인풋 없이 아웃풋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서 지금 나온 공시들이 에코프로 BM을 너무나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금 취득을 HN 돈으로 했죠. 현금 취득을 머티리얼즈 걸로 했죠. 근데 덕은 누가 본다? BM이 덕을 봅니다. 결국은 이 에코프로 생태계, 이 생산 공정 안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회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K배터리, 양극재, 그다음에 니켈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차 전지가 2025년에 다시 한번 올 3월에서 5월 달 정도 반등세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등으로 가장 빠른 회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달성을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10만 5천 원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이평선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지금 나온 반등세가 단순하게 그냥 수급세가 몰리는 상황인지 아니면 추세를 돌려주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부터 지금 당장 조금 조금씩 모아가도 전혀 이상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수급세를 좀 봤는데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담아놨어요. 외국인들이 요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담아놨거든요. 물론 이게 대차 상환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가정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세가 최근에 괜찮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세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수급세는 저는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3월 달쯤에 다시 한번 니켈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소식이 들려오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다라고 사실 보여지고 있어요. 이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지금은 공매도를 할 주가 자체가 아닙니다. 주가가 어쨌든 공매도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있어야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라고 했을 때 공매도로 매도해 놓고 저가에서 상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추가 공매도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상환을 해야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상환 물량 나올 수 있죠. 자, 그리고 어차피 내가 많이 사서 과열 구간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공매도로 고점에서 또 공매도 때리면 돼요. 어쨌든 외국인들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3월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쪽의 호재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쪽의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차 전지 이 업황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에코프로비엠 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사실 뭐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상승 이후에 바닥 그리고 하락 자, 그리고 바닥 이후에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적으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이 계단식 하락에서 다시 한번 요 15만 원 라인까지
단기 반등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비엠 다만 요 매물대를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18만 원대에 굉장히 많은 매물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20만 원 조금 넘어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20만 원까지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라인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만 오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 라인에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물량을 담아 놨었던 종목인 만큼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물량을 길게 볼 거라면 사실 지금부터 물량을 잡아 놓고 묵혀 놓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18만 원이 됐을 때, 20만 원이 됐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한 번씩 고려하는 요런 습관들 꼭 들이셨으면 좋겠고, 알고 하락하는 것과 모르고 하락하는 천지 차이예요. 18만 원에서 하락을 했는데 '아 뭐야 끝났나?'라고 생각하고 패닉셀로 매도를 하게 되면 그건 정말 무지에서 오는 뇌동매매인 거고요. '아 18만 원에서 저항을 맞았네. 그럼 나는 매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는 눌렸을 때 더 담아야겠다. 내가 2 차적으로 물량을 더 담을 건데 18만 원의 저항 라인이네. 아 바보같이 18만 원에 사면 너무 비싸게 사는 거야. 저항 맞고 내려와서 15만 원에 사야지.' 이런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죠. 알고 당하느냐와 모르고 당하느냐, 손절하느냐 아니면 손절당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잘라내느냐 아니면 털리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셔 가지고 관심 종목을 추가하셔 가지고 박프로가 드리는 1월 3 일에 종가 기준으로 드리는 에코프로비엠 꼭 관심 종목을 추가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2025년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정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정말 고마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이벤트 하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데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좀 번갈아 가면서 좀 촬영을 한 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겠죠? 앞으로 좀 어느 콘텐츠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좀 니즈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잠깐만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미국 주식 아니면 한국 주식 어떤 걸 좀 봐야 될까? 앞으로 미국 주식 다시 가겠지. 아니면 한국 주식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 주식을 투자할 기회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야 1번 미국 주식, 2번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의견 내주시는 그 항목을 1668-5284 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자 전원한테 제가 추첨 아니고요, 전부 다 트럼프 시대에 있어서 이제 2.0 시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죠. 요 대장주 레포트를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 보내주신 분들은 미국 주식 리포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한국 주식 남겨주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 레포트를 보내드릴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 참투자 자문에서 전문가들이 정말 노력해서 뽑아내 놓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제가 가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주식에 좀 숨겨져 있는 대장주. 자, 그리고 요거는 국내 기업 중에 트럼프 테슬라 수혜주로 나온 보고서인데요.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또 두 개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만 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받아갈 수 있게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릴 테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 1668-5284 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설문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만큼 항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박프로가 될 테니까, 제가 드리는 도움 함께 받아 나가셔서 2025년 투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